어느 여름날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위치한 외딴 집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펜션은 아름다운 산들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날 민수와 친구들은 짐을 풀고 주위 산을 둘러보며 시원한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자 다들 모여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민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 숲속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한기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내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와 웃음소리에 그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점점 술 기운에 취해갈 무렵 친구들 중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아는 공포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 놓으며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이 지역에 얽힌 전설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외딴 집에 홀로 살던 여자가 있었고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오싹한 모습의 여인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래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모두는 순간적으로 썰렁해진 공기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펜션의 불들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촛불을 겨우 찾아 켜놓은 뒤 민수와 친구들은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깊은 밤이라 깜깜했고 오직 휴대폰의 플래시 불빛에 의지한 채 그들은 전기 설비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는 다시 번 그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곁눈질로 스치는 왼쪽에서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긴 머리 여자가 숲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란 민수는 친구들에게 외쳤지만 모두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문제는 오래된 전기 연결 부위에 있었는데 민수의 한 친구가 그것을 곧바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환영이 떠올라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는 여전히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숲속에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헛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해의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구들과 다른 일상용품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다시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본 여자는 바로 그 헛간에 살던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헛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에 놓여진 헛간은 그야말로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여러 다양한 조각품과 그림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옆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것을 연 순간 그들은 한 여인의 사진과 낡아 헤어진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에는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떠나야 했던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고 그녀는 결국 그것을 잊기 위해 어디론가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친구들은 펜션을 떠나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결코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술자리에서 그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친구들은 별일 없었다고 웃어 넘겼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바라보던 하얀 여자의 얼굴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로만 전해질 뿐이지만 그 숲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여인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를 보았던 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느 여름날 그녀는 분명히 그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먼 옛날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수백 년 전 지역의 한 부유한 지주에 의해 지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택은 점점 낡아갔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버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저택에 관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곳에 발을 들이면 절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전설이 마을 곳곳에 퍼져 있었다. 이에 얽힌 사건들은 대부분 심야에 발생했고 목격자들은 귀신 같은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조차 그것을 확인하러 들어가기를 꺼렸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 4명이 이 전설을 확인하고자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이 저택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한여름밤 그들은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의 문은 낡아 빠져 있었고 부서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쌩쌩 불어와 오싹한 소리가 났다. 그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먼지로 가득했고 거미줄이 사방에 엉켜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학생들 중 가장 대담한 리아가 앞장서서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익숙하면서도 으스스한 곡조였다. 4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곧이어 거실의 촛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사건에 당혹한 그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바로 그때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벽을 타고 지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느끼고 황급히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굳게 닫혀버렸다. 점점 커지는 신음소리와 함께 저택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4사람은 겁에 질린 채로 문을 두들겼다. 순간 계단 위에서 여성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색의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내 친구들은 평소의 용기를 잃은 채 정신없이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중 가장 용기 있는 리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연히 벽에 숨겨진 틈을 발견하였고 재빨리 밀어보니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친구들은 그녀를 따라 그 통로로 들어갔고 거기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그 전설의 저택에 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몇몇 용기 있는 탐험가들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여전히 저택에는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흐른다고 전했다. 젊은 대학생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은 인터넷에서 공포썰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대개 도시 전설이나 괴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보통 구전되어 내려오거나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퍼지며 종종 진실성보다는 이야기 자체의 오싹함과 긴장감이 강조됩니다. 이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위화장실 귀신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너무 오래된 나머지 벽돌 하나하나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학교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결국 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이를 아쉬워하는 몇몇 교사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학교는 주간에는 어느 정도 활기를 띠었지만 해가 지면 곧 적막감이 감돌았다. 특히 이 학교의 3층에 있는 오래된 여학생 화장실은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이 학교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유달리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탁월한 성적 덕에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으며 경찰과 가족들이 아무리 찾아도 결국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매일 밤 3층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학교는 이러한 소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근거 있는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하나둘 3층 화장실 찾기를 꺼려했고 선생님들조차도 가급적이면 그곳을 지나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중 한 교사
김 선생님은 이 소문을 무시하고 있다면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과학을 가르쳤고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성격 탓에 귀신이나 유령 같은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늦게까지 남아과학 실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문서를 모두 정리하고 나니 벌써 시계는 자정에 가까워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실을 점검하던 김 선생님은 불현듯 소변이 마려움을 느꼈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인 3층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들어선 그는 싸늘한 공기에 한번 움츠러들었지만 오히려 그 느낌을 무시하고 일을 마치려 했다.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거울에 비친 무언가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희미하게 비치는 여학생의 모습이었다. 순식간에 거울 밖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이 피로에 지쳤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내 다시 거울을 향했을 때 그 여학생은 거울 속에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마치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듯 열렸다. 김 선생님은 발걸음을 돌리며 이건 환상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 다짐했다. 갑자기 화장실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김 선생님은 오로지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몇 초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거울 속에는 그 여학생이 사라져 있었다. 김 선생님은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와 학교를 나섰다. 다음 날 그는 동료 교사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자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그저 학생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염려에 멈춰섰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기록해 두기로 마음먹고 교장실로 향했다. 그 경험 이후로 김 선생님은 3층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 학교는 폐교되었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면 옛날 학교를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은 가끔씩 그 여학생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된다면 절대 3층 화장실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기이하고 무서운 충고를 던지곤 했다. 이렇게 한국의 화장실 귀신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선사한다.